자, 반갑습니다. 예. 어, 자, 헌법이 여러분 어, 일단 뭐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처음 한 친구들은요? 처음 한 친구들은 이 어디 있노? 자네는 아니고 그 옆에 자네 처음이제 4월이구나. 처음부터 한 친구들이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 친구들이 앞에 잘 안 보이네.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해봤을 텐데 화요일부터 모의고사도 이제 보고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그 학습 습관이 잘 안 들어 있을 때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뚝심 있게 한번 해보세요. 뚝심 있게. 제가 월요일에 자기 속도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합격 우리의 최종 합격 해가지고 지금 중경에 가 있는 친구들 영상 있더라. 뭐 합격 수기 뭐 영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니까 그런 말을 하되 어떤 학생이 이제 다른 학생들 뭐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더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거 있더라.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이제 얼마 안 나오고 하니까 다른 학생들이 점수를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거 있던데 그 학생도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꾸준히 그냥 내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학원의 영상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중경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영상인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해요. 자기 속도로. 근데 조금 속도를 내서 뭔가 해보고 싶다 하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법들을 결국은 이해하고 뭐 여러분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해하고 암기.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암기를 할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하나씩 이제 풀어보면 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조금 욕심이 난다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수업 시간에 졸음이 많고 온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졸음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씩 좀 풀어보셔야 돼요. 집중이 잘 안 된다. 집중이.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집중이 안 되는 이유.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풀어보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 아무리 고민하고 있어도 답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데 아픈데 다른 곳을 뭐 머리가 아픈데 발을 치료하고 있다 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인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타겟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했으니까 이제 계속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쌓아놓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쌤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막막합니다. 여러분도 막막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강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막막해요. 두 달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좀 만약에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힘든지 그 부분을 여러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 강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5월이잖아요. 한 3월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했잖아요. 3월부터 하면은 기본을 한 3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업 듣고 이렇게 복습하다 보면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군데군데 이해된 것도 망각을 해서 이것이 누적이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가만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안 빠져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했을 때 3회독이 제일 좋다란 말이죠. 3회독이. 3회독이 이제 가능한 시점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회독이 잘 안 돼요. 근데 가능한 시점이 3월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3월에 오면은 올해 1차를 노리는 친구도 있지만 올해 1차보다는 내년 1차를 노리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3회독 정도 돼요. 근데 5월에 온 친구들, 지금 이제 5월이죠. 5월에 온 친구들도 3회독이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3회독 이제 중간에 우리가 2단계 테마 강의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아요. 그냥 3월도 좋고 지금도 좋고. 근데 7월에 오면 조금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7월에 오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 3회독 정도로 묵묵하게 수업 듣고 복습하고 아침에 문제 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기출 문제 계속 다뤄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커리큘럼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겠고요. 우리 헌법에서 그 출제가 되는 것, 우리 헌법 학습 방법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학습하면 되겠죠. 우리는 뭐 학문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학습 방법은 일단 출제 경향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출제 비율이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이 있고요. 그다음 통치구조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란 과목은요. 이제 헌법 총론이 있고 그다음 기본권이 있고 통치구조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원래 헌법이란 과목은요. 이 통치구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통치구조가 우리 시험 범위면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다행히도 통치구조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헌법 총론이 20%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이 80%가 출제되거든요. 헌법 총론은 암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법 조문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암기할 거리가 많고 기본권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수험 공부는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일단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헌법 총론도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암기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20%입니다. 20%고 이게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학습 요령은 그 총론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론에는 너무 이제 부담을 갖지 마세요. 기본권만 잘 돼 있으면 나중에 테마에 가서 이 정도만 하라고 제가 한 80페이지 가까이 딱 정리해서 이 부분만 여러분 암기하라고 할 겁니다. 그것만 암기를 하셔서 이제 시험을 대비하시면 돼요. 그다음 기본권론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들을 좀 보는 건데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막판에 뭔가 좀 하려고 하면요, 이건 좀 버거워요. 판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상시에 판례들을 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에서는 기본권에 초점을 두고 이런 공부하시면 돼요. 80%가 나옵니다. 16문제 나오고요. 이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 뭐 이게 뭐 기본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 정리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그다음 이해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해 그리고 정리 그리고 암기 이 순서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출제된 판례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가 판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형법이나 소송법은 대법원 판례를 보는 거고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는 겁니다. 그냥 묶어서 그냥 판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출제된 판례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들이. 그래 출제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 이게 뭐 기본에서는 필요합니다. 일단 출제된 판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헌법은요, 다른 과목들보다도 그 형법이나 소송법보다도 재심 판례가 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는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게 이제 올해 2차에도 내년 1차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를 놓고 봐도 재검 판례 비중이 높습니다. 재검 판례를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 어떤 과목보다도. 심판례는 우리가 심판례는 마지막에 또 정리해 주거든요. 마지막에 그 최근 한 반년 정도의 판례를 정리해 드리는데요. 우리가 시험이 반년마다 있으니까 그 반년마다의 어떤 판례는 무조건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판례 위주로 출제가 돼요. 판례 위주로. 그래서 특히 기본권은 판례 위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 출제 비율을 잠깐 봤고요. 헌법 출제 경향이 이렇습니다. 그 기출하고 신지문 있죠. 기출. 최근에 그동안에 기출된 어떤 지문들하고, 이 기출 지문은 경찰에서 나온 기출 지문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도 출제된 기출 지문하고 신지문이요. 자, 이 비율이 이 기출 지문, 변형 지문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80 정도가 나옵니다. 뭐 어떤 시험은 조금 더 그 비중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통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7번 시험이 있었거든요. 기출 지문하고 기출된 내용인데 이걸 변형해가지고 출제된 지문이 한 80%. 그다음 재검 판례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재검 판례가 한 20 정도 출제가 돼요. 재검 판례 등 신지문. 그 신지문은 판례 말고도 신지문이 있는데 판례 말고 신지문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필요 없겠고요. 그 지문 몰라도 문제를 풀 테니까.
또 그 지문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박스의 개수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틀리라고 출제한 거니까. 그래 일단은 재심 판례 위주로 신지문을 잡으시면 돼요. 이 비중을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공부 방향이 있어져요. 이제 판례하고 기타 뭐 조문이나 이론이나 헌정사 이런 그 판례 지문하고 기타 지문을 놓고 봤을 때 판례 지문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판례가 헌법재판소 결정이죠 주로. 그다음 기타 이게 한 15% 또는 10% 정도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유동적입니다. 이게 90이 되고 10이 되는 것도 있고요. 85, 뭐 15 정도 되는 거 있습니다.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헌법만 놓고 보면은 일단 뭐 중요한 것은 딱 보면은 기출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기출된 내용. 그 기출된 내용에는 이제 판례가 일단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헌정사 아까 이야기했죠. 헌정사. 헌법 개정의 역사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헌법이 지금까지 9번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될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헌법전에 들어왔는가 이걸 물어봐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를 하세요. 그 헌정사 이런 것들. 그다음 이론적인 부분들은 거의 출제 잘 안 되는데요. 그다음 이게 조문, 헌법 조문 그리고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에다 위임한 게 있거든. 법률에다가.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조문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15% 정도, 10%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출된 내용에는 당연히 이 내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출되었던 헌정사, 그다음 이론적인 지문들, 조문들, 요거 이게 점검하고 있으면 돼요. 결국은 기출된 내용을 정확히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는요. 기출문제집 우리 학원에 다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집 한 권에 있는 지문들을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끝났죠. 그런데 재검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검 판례는 마지막에 정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은 6개월 정도의 판례고요. 근데 6개월 정도 판례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전에 6개월 또 그 전년 이런 판례가 필요한데 이런 판례들은 테마 때 판례를 충분히 보완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기출된 내용 더하기 재검 판례가 이제 거의 출제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기출된 거하고 재검 판례. 그 재검 판례는 테마 때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한 6개월 정도의 재검 판례 정리 이때 다 합니다. 그러면 끝났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수업 듣고 복습할 때 뭐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 기출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 기본서를 한번 읽어본다거나 기출 문제집을 풀어본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풀어본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 역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내가 충분히 이해해서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면 풀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 하면은 밑에 해설을 봐도 돼요. 처음에는 답은 마킹하지 말고 어떻게 지문이 나오는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단 기출문제집 한 건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에서는 테마 때는 기출이 없는 신판례를 테마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판례 양을 넓히실 거고요.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럼 이제 이 두 개 하면 여러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거만 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뭘 해야 되는지를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커리큘럼은 뭐 모든 우리 과목들의 어떤 커리큘럼을 거의 대부분 들어봤을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1단계가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2단계가 테마고요. 2단계 테마가 10월 중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년 1차를 노린다면 10월 중순에 이제 시작되는 중하순 정도 될 거예요. 한 10월 20일 그 무렵 정도 될 건데 그때 2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 5, 6월 이게 기본 1회독이잖아요. 그다음 7, 8월 2회독이잖아요. 이제 9, 10월 3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중에 이제 테마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수업을 들을 건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3회독 정도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로 가서 우리 기본에서 못했던 재검 판례들 있죠. 이 재검 판례들이라는 것이 한 3년, 4년 정도의 판례들을 재검 판례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판례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할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본에 했던 거 그대로 다 100%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보충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단계 판례를 충분히 보충을 할 거고 이제 3단계가 이제 아마도 10월 중순에 2단계가 들어가면은 12월까지 해서 2단계가 끝날 겁니다. 근데 3단계가 문제풀인데 우리 일단 진도별로 각 파트마다 어떤 파트는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진도별 문제풀이를 12월 정도 들어갈 겁니다. 12월. 우리는 알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거 들어가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할 거예요. 진도별 문제풀이가 6주입니다. 6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 주 정도 진도별이 끝나고 나면은 한 주 정도 재검 판례를 정리할 겁니다. 재검 판례를 정리하고 그 다음 3주를 동형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근데 시간 잡아놓고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한 주 정도가 남습니다. 한 주 정도로 여러분 최종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시험장 들어갈 거예요. 그 일정대로 우리가 짜고 있거든요. 그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 내년 1차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중앙경찰학교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레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합격해서 그다음 이제 체력 시험 보시고요. 그다음 면접까지 해가지고 중앙경찰학교에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교육받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본부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근데 내년 1차에 이렇게 끝을 내기 위해서는 그 슬럼프가 없어야 됩니다. 슬럼프가 없어야 되고 실수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 결심 단단히 하셔야 되고 됐습니까? 준비는 되셨어요? 한 일정도 해보셨는데 그 마음가짐은 단단히 썼습니까? 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이번만큼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도 다 이야기했고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도 이야기 다 했고 그냥 여러분 생각 감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문의아가 되세요. 문의아가 그냥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 강의 들을까 저 강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에너지 소진인데 소모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기계처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잘까 말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 버리면 그 다음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까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고 조금 더 자다 보면 뭐 30분 뭐 1시간 어느 순간은 아침 모여서 째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눈 떠지면 그냥 일어나 버리면 돼요. 일어나 버리면 되고 그냥 씻으러 가 버리면 되고 그러면 이제 씻고 나면 그 생각 안 들거든. 그리고 이제 학원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할 거 있으니까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기만 하면. 또 이제 수업 듣고 어문나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그리고 알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합격하시거든요. 이런저런 뭐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합격해서 여러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도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 헌법인데 헌법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가 강의할지를 말해드릴게요. 헌법에 헌법 총론하고 기본관하고 통치구조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통치구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개인데 우리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그리고 강의는 기본권부터 할 겁니다. 왜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판례들을 이해하는 곳이고 그래 이걸 먼저 보고 그래서 헌법 총론을 한 주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법 총론에서 암기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기본에서는 짐 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게 충분히 되어 있고 해서 나중에 헌법 총론은 제가 한 80페이지인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암기를 하라고 할 건 그것만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오늘 진도 어느 부분에 나갈 건지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은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헌법 총론 자, 기본권 그중에 헌법 총론은 뭐 제1장이 헌법이고 제2장이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의 헌법은 헌법 전반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것이 뭐 어떤 과목인지 어떤 법인지 여러분 이건 시험에 물어보질 않는데 한나라의 최상위법이 헌법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모르십니까? 헌법 이게 한나라의 최상위법입니다. 130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통치구조까지 다 해가지고 130조문. 개헌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취임하고 나면은 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한번 개헌도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헌법이란 것은 한나라의 최상위법이고요. 헌법에는 뭘 담고 있냐면 헌법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공부할 헌법에는 그 한나라의 그 기본 이념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1조 1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뭐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땅이 있어야 될 거고요. 주권도 있어야 될 거고요. 국민도 있어야 되겠죠. 일단 국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영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구성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 아주 큰 걸 다루고 있는 법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대한민국 구성되기 위한 요소 이 3요소 있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헌법에서는 뭐를 다루고 있는 법이냐면 기본권 있죠. 우리 뭐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라고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기본 원리.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 뭐 민주주의 같은 거거든요.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있죠. 법치주의 이런 기본 원리를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기본 제도도 이야기합니다. 기본 제도. 기본 제도. 뭐 선거 제도, 정당 제도, 공무원 제도 이런 기본 제도들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기본권. 기본권. 그러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된 권리인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헌법입니다. 이게 헌법 사항이에요. 헌법 사항 뭐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의 나라인지 이런 것들, 우리 대한민국이 구성되기 위한 요소 같은 것들,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 같은 거, 민주주의 같은 거 있죠. 민주주의, 그다음 법치주의 뭐 이런 거 있죠. 자유시장 경제 질서 뭐 이런 것들, 뭐 시장 경제 원리 같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가장 기본되는 제도, 뭐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런 제도 이야기 쭉 하고요. 그다음에는 기본권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기본권. 그 다음에 이게 통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해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통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요게 이제 130개 조문에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130개 조문에서. 130개 조문. 근데 130개 조문에서 이 모두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좀 세세한 내용들은 그 법률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법률에다. 제가 이제 법률 이야기했는데 한 나라의 최상위 법규범이 헌법이고요. 헌법이고 헌법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이야기했죠. 이 헌법이고 헌법 아래에 있는 게 법률이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제정하는 게 법률이죠. 법률이고. 그런데 이 법률도 여러분, 이 법률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법률에서 담기 어렵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위임을 해요. 하위법에다가. 그러니까 헌법 있고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법률에서 또 하위법에다 위임하는데 이것이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계를 좀 잡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령, 그 밑에 국무총리령, 각 부의 장관들의 명령, 부령 이런 것을 모아서 법규명령 이렇게 봐요. 법규명령. 자, 이것도 법규범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발하는 명령이다 보니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입법부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어야 입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법부가 저 국회에서.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입법부가 제정하기 어려워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 법률을 돌리는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규율하도록 이렇게 위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법규명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일단은 130개 조문에서 뭐 기본 원리, 기본 제도, 기본권 모두 세세한 내용까지 다 규율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다시 법률에다 위임하고 법률은 다시 또 아주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시 법규 명령에 위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나라의 어떤 법규범이 이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됐죠? 일단 헌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최상위법이다. 그리고 헌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데 한번 가볍게 들어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체계를 잡고 들어가자고. 헌법을 분류를 해보는데 한번 가볍게 들어봐봐. 내 연필 놓고 지금은 뭐 할 필요도 없어. 헌법은 성문헌법이 있고요. 성문헌법 문자로 되어 있는 헌법이지. 성문헌법. 우리는 성문헌법이에요.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성문헌법인데 우리 불문헌법도 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일정한 관행이 누적되어서 헌법 규범의 효력을 갖고 있는 관습헌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습헌법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헌법을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기준으로.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성문헌법 국가이다. 문자로 헌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130개 조문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몇 개 안 돼서. 그러면 모든 이런 헌법 사항들을 헌법 사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한 요소들 뭐 이런 것들요. 기본 원리, 기본 제도, 기본권 뭐 그다음 통치 권력 이런 것들이 헌법 사항이라고 했는데 헌법 사항을 130개 조문에서 다 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을 인정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게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우리 헌법 어디를 뒤져봐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제 관습헌법으로 인정되는 예거든요. 그럼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 나중에 이거 해당 부분에 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헌법의 분류는 뭐 그런 거고요. 이 헌법 분류에서 그나마 한 번 나온 거 관습헌법이에요.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 총 7번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헌법이 우리 경찰 채용 시험에 도입된 뒤에 7번 시험이 있었는데 딱 한 번 여기에서 관습헌법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향후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나중에 잡아드릴 거예요. 자, 헌법의 특성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고요. 앞으로도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일단 헌법 해석,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헌법 해석.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헌법 해석.
그 헌법에 대한 해석인데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근데 요것보다는요 초점이 어디냐면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해 나가는 것. 하나의 최상위법이 헌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행정기법에 법규 명령이 있다 있잖아요. 대통령, 총리령, 부령 같은 게 있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헌법에 전부 다 합치되도록 해석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왜? 하나의 최상위법이 헌법이니까. 헌법에 합치되도록. 이것을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합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 이제 법률 해석을 헌법에 최대한 합치되도록 해석해 나간다는 거죠.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뭔가 이렇게 조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해석을 통해서 최대한 헌법에 합치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규범력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상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최대한 헌법에 합치도록 해석해 나가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뭐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 헌법 제정과 개정과 변천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옵니다. 헌법 제정. 헌법 제정이 언제 됐는지 우리 해방 이후에 48년에 우리 헌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그 제정 누가 제정했는지 이런 것들 잠깐 살펴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헌법 개정요.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 130조에 우리 지금 현행헌법 130조에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헌법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올 2차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올 2차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내년 1차에는 나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올 2차에 나오면 내년 1차까지 나올까 이런 의문은 좀 들고요. 근데 올 2차에 나오지 않으면 내년 1차에는 헌법 개정 절차는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맨 처음 우리 헌법이 22년도에 우리 시험에 들어왔는데 그때 헌법 개정 절차를 물어봤어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다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온전히 통으로 한 문제를 물어본 게 22년 1차. 그리고 군데군데 지문으로만 구성했다가 완전히 통으로 다시 물어볼 그 시험이 여러분 올 2차나 한번 내년 1차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다른 직렬, 모든 직렬의 출제 빈도를 봤을 때 헌법 개정 절차 이게 중요하고요. 헌법 변천은 제가 안 봐도 되겠습니다. 기본에서는 제가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이제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 헌법 보호 보장 이것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저항권 같은 거예요. 방어적 민주주의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저항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헌법 보호 보장. 그러니까 다른 증인에 물어봤는데 근데 많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다른 증인에 출제는 한 적이 있고요. 우리 시험 지금 7번 시험 있었는데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에서는 안 할 겁니다. 기본에서 안 할 거고 이것은 심화 때는 출제될 법한 내용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 총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관습헌법 그리고 여기 합헌적 법률 해석 그리고 헌법 개정 절차 됐죠? 이 개정 절차는 법 조문이고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정해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만 좀 하고 있고 판례를 몇 개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헌법 개정 부분 이 절차를 헌법 조문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대한민국 헌법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맨 처음에요.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사. 자, 헌법 개정의 역사인데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고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국헌법, 다른 말로 제헌헌법, 최초는 이제 해방 이후에 헌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그때가 1948년이거든요. 이 건국헌법에 들어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 뭐 중요 내용, 모든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들. 그 중요한 내용들은 결국 뭐겠어요? 기존의 다른 직렬에서 출제됐던 것, 우리 직렬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 출제가 되었던 헌정사. 그게 중요 헌정사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뭐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헌헌법, 건국헌법, 자 여기에서 뭐 시험에 자주 언급되었던 제헌헌법에 들어왔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총 9번에 걸쳐서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 처음에 52년도에 그다음 두 번째가 54년도에 그리고 이제 60년도, 60년 그리고 62년도에 69년, 72년, 80년, 87년 이렇게 해서 총 9번에 걸쳐서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 바뀔 때마다 중요하게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헌법 전에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이게 헌법 개정의 역사라고 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에서는 암기하지 마세요. 기본에서는 암기하지 마시고 이거 미루고 했다가 나중에 테마 때도 정리만 좀 해두고 두 문자만 좀 따두고 나중에 그 시험 막판에 가가지고 한 1, 2주 남겨놓고 그때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암기해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뭐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한다 했을 때 이런 단순히 암기거리는 두 문자를 잘 따놓고 막판에 암기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제 공화국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공화국은요 이렇게 이거까지 표기해가지고 볼게요. 여기까지를 제1공화국이라 합니다. 1공화국. 그리고 여기를 2공화국이라 하고요. 이게 3공화국, 이게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가 6공화국입니다. 그럼 공화국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 자, 이 1차 개정, 2차 개정 이거는 뭐 헌법처를 바꾸는 게 1차, 2차, 3차 그래 9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다. 이것은 확실하잖아요. 이 연도에 헌법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공화국은 뭐냐? 이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이 법에 이렇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어떤 설명은 다르지만 뭐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입장은 통치 권력의 중요한 어떤 변화가 초래되면 통치 권력의 주요한 어떤 변화가 초래되면 그때 공화국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통령제였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대통령제. 처음에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였어요. 대통령제. 뭐 이승만 정권이죠. 그러다가 이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부정선거. 결국 이승만 정권이 하야합니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의원 내각제로 바뀝니다. 우리 헌정사에 그 유일합니다. 의원 내각제로. 그래서 이제 공화국이 바뀌는 거죠. 됐죠? 그런 뒤에 이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또 개헌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기 2공화국이요. 의원 내각제로 이 개헌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합니다. 우리 박정희가 우리 헌정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박정희 정권입니다. 이게 3공화국이에요. 3공화국. 이게 다시 대통령제로 군정 대통령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공화국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4공화국은 여러분 4공화국은 여전히 대통령제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제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어떤 대통령제입니다. 그 절대적 대통령제라고 하거든요. 대통령제가 훨씬 더 강화된 형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4공화국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다시 8차 개정 헌법을 통해서 5공화국 헌법이요. 이것은 이제 절대 대통령제가 막을 내린 거죠. 5공화국 출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죠. 문민정부가 들어온 게 이 9차 개정 헌법이고 이때 6공화국이 출범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도 이 분류에 따라서 할 거예요. 그리고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 5, 6공화국은 이렇게 자 1, 2차 이것까지 묻고요. 3, 4차 묻고 5, 6차 묻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암기가 돼요. 그래서 굳이 공화국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몇 차 개헌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몇 차 개헌. 자, 요 이야기를 한번 듣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자, 오늘 바로 이제 기본권 들어가면 요 기본권은 우리 헌법전 몇 차 개헌 때 우리 헌법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몇 차 개헌 이야기하면서 공화국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인간의 조론과 같이 행복주권을 할 건데요. 인간의 조론과 같이 이것은 5차 개정헌법에 들어왔습니다. 5차 개정헌법. 행복주권을 할 건데요. 행복주권은 8차에 들어왔습니다. 8차에. 그래서 행복주권은 8차 개정헌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5공화국 헌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980년 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1980년 헌법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8차 개정헌법 물어보기도 하고요. 5공화국 헌법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런 데는 그냥 들어만 보고 관심은 끄고요. 8차 개정헌법 이때 행복주권 우리 헌법전에 들어왔다. 이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다고요. 알겠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80년 헌법, 5공화국 헌법 이런 것들은 될 테니까. 알겠죠? 인간의 조론과 같이 이거는 5차 개정헌법에 우리 5차 다섯 번째 헌법 바뀔 때 그것도 우리 헌법전에 인간의 조론과 같이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조론과 같이 이것이 5차 개정헌법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제가 5차 개정헌법은 3공화국 헌법 또는 1962년 개정헌법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런 것들은 암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5차 개정헌법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잠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48년도에 제헌헌법, 헌법이 제정된 뒤에 9번에 걸쳐서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기본권 들어간다 했죠. 어떤 해당 기본권이 몇 차 개정헌법에서
우리 헌법전에 이 기본권이 들어왔는지 규정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헌정사 되게 중요하다고 됐습니다. 요 헌정사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맨 처음 등장을 하고요. 시험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가 형태와 구성 요소,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직 우리가 뭐 헌법 총론을 마지막에 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국가 형태 앞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국가 형태가 맨 처음 나온다고. 1조 1항입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의 국가인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다지 시험에 나올 건 없고요.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요게 시험에 나와요.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먼저 헌정사 나온다고 했죠. 헌정사. 요거는 이제 두 문자 따서 암기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대한민국 구성 요소인데 국민과 영역 주권입니다. 그 주권에서도 그다지 물어볼 내용은 없고요. 영역에서도 뭐 한반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영역은 제3조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쭉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한반도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한반도죠. 북한 땅도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개별 법률 적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건 좀 아니거든요. 개별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북한 땅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개별 법률이고 그거는 헌법이 최상위법이잖아. 헌법 아래의 법률이잖아. 규범의 어떤 위계, 그 체계를 보면은 그 헌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북한을 외국어로 그냥 인정하기도 어려워. 아주 모호한 어떤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겁니다. 영토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북한을 어떻게 볼 거냐? 요게 시험에 나와요. 아주 간혹 가다가. 그래서 그 내용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할 겁니다. 양도 얼마 안 돼요.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됐죠? 그래. 출제가 되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 구성 요소에 출제되는 내용은 바로 이 국민입니다. 국민. 자, 헌법 2조에 그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자, 법률로 정한다. 그 법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라는 겁니다. 법률로. 입법자에게 법률로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정된 법이 뭐냐면 국적법입니다. 국적법. 이 국적법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 국적법이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좀 읽어보면 쉽게 와닿지 않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국적법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이 국적법 관련 규정 나중에 볼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죠. 이 법률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국적을 어떻게 취득할 건지, 대한민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할 건지, 또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상실이 있죠. 상실. 어떤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지 이런 것들요. 또 이중국적자들 있잖아요. 이중국적자들. 어떻게 이중국적이 될 수 있냐면 이거는 알고 들어가 보세요. 그냥 지금 설명하는 다 이해하세요.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한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원정 출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원정 출산. 들어봤지? 그럼 여러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만약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애를 낳든 간에 우리 국적법은요. 혈통주의거든요. 혈통주의.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서 태어나든 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국적법이. 이전에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북의 혈통주의였어요. 혈통주의 중에서 아버지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 태어나든 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내용이다. 그쵸? 양성평등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위헌결정 났습니다. 지금은 부모 양결 혈통주의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애가 태어나면은,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미국법에 보면은 출생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해요. 미국 법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중국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원정 출산을 했다. 또는 외국에 나가서 잠깐 뭐 거기서 유학 가가지고 잠깐 생활할 때 만약에 애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게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겠죠.
이제 속지주의 나라에서 만약에 애를 낳았다면, 근데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석인주의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지탁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국적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여기에 쭉 나와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법을 보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어려운 법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구석구석 물어보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시험을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물어보지는 않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조문들을 찾고 있으면 지금까지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판례들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로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내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법이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다. 출제가 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영역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영역 됐고요. 그 다음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전에 맨 앞에 보면 헌법 서문이 있는데 한 문장인데 엄청 길어요. 그 헌법 전문에 헌법의 기본 원리를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헌법 전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거 다른 직렬에서 물어봤습니다.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규정된 내용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테마에 가면은 이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두 문자를 따서 좀 암기를 좀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도별 문제풀이에서 몇 번 물어볼 겁니다. 왜? 다른 직렬에도 물어본 적이 있어서. 나중에는 헌법 전문을 기본에서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 7번에 걸쳐 안 나왔어요. 그래 다른 직렬에는 나온 적이 좀 있고 하니까 테마에 가면은 제가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라고 할 겁니다. 그냥 헌법 전문을 통해서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 원리 이런 겁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국민주권, 법치국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의 하나의 기본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여기 민주주의 있죠. 이게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이 법치국가 요게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에서는 법치국가 원리를 잡고 있으면 돼요. 법치국가 원리. 됐죠? 근데 최근에 연달아서 두 번요. 국제평화주의를 물어봤습니다. 국제평화주의. 연달아서 두 번. 그래서 일단은 법치국가 원리하고 국제평화주의 뭐 이런 데 초점을 두고 하면 되는데 양을 넓힐 필요 없고요. 이것도 최소한도로 좀 정리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치국가 원리 이것이 기본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에서는 법치국가 원리를 빠삭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됐죠?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제도입니다. 헌법의 기본 제도에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 정당제도 있죠. 정당제도. 이거 두 번에 걸쳐 출제가 했었습니다. 정당제도, 그 다음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한번 나왔고요. 이 지방자치제도를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까지도 안 물어보면 거의 뭐 교재에서 뺄까 아니면 아주 최소한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까 지금 아주 고민이 돼요. 이 지방자치제도. 근데 다른 직렬에서 안 물어봤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기본에서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지금 7번에 걸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당제도, 선거제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에서는. 나머지 공무원제도 이런 것은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는 2단계 가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요 내용들이 좀 양이 돼요. 요 내용들 위주로.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우리 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좀 추려가지고 최소한도로 정리를 하라고 한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여기까지가 헌법 총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 총론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역으로 나오는 걸 정리해 보면은 요거 나옵니다. 제도, 정당제도, 이 정당법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선거법 있죠, 공직선거법 이거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판례도 정리하셔야 되고 요것들 위주로 여러분 기본에서는 좀 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원리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법치국가 원리. 기본에서는 법치국가 원리만 잡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이름 못하겠다 뭘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것만 우리 책에 있는 것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은 국적법 내용만 잡으시면 돼요. 국적법 내용, 국민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게 우리 헌정사인데 이 제일 골치 아프죠.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그 테마책에는 두 문자를 한번 따봤는데 어떤 학생이요. 왜 땄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두 문자를 보니까 더 헷갈린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암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한번 따봤는데 괜히 했다 싶어요. 일단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 배경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게끔 그 자료 밴드에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헌법이 개정되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두 문자를 땄고요. 밴드에 공지사항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막 두문 짰다고 했다. 그 이번에 나왔잖아요. 중앙선관위 이거는 나올 것 같아서 이야기했더니 그게 우리 1번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 쉽게 문제를 풀었을 텐데도 이거 막 했더니 앞번에 그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정권 물러났다 했죠. 하야했다 했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게 이제 들어온 것이 이 3차 개정헌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5차 개정헌법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틀린 것이고 그게 이제 답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두 문자도 그렇게 한번 배경과 함께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요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헌법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테마에서는 그래도 뭐 저항권 정도 가볍게는 좀 볼 겁니다. 근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본에서 안 할 거고요. 여기에 중요합니다. 헌법 개정 절차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합헌적 법률에서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나왔고 요거 이제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겠고요. 여기에 헌법 분류에 관습헌법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건 딱 정리됐잖아요. 이거 하고 있으면 그다음 된다는 말이죠. 여기까지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그다음 기본권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기본권은 여러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의 그 기본권 일반 이론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기본권 강론이거든요. 개별 기본권들인데 이 개별 기본권들을 다 모은 거 있죠. 모은 거 이것이 기본권 일반 이론, 뭐 기본권 총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기본권 강론, 개별 기본권들이고요. 이 기본권들의 공통분모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기본권 일반 이론. 마치 형법 같은 경우에 지금 형법 총론 가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형법 총론이고 이게 형법 강론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본권 강론, 기본권 총론이죠. 이렇게. 이 형법 총론 여러분 우리 볼로기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총론 맨 처음 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개별 범죄들을 공부 안 하고 이 개별 범죄들의 공통분모를 쭉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 각각 죄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 각각의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범죄 구성 요건을 이야기할 때는 뭐 객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 할 때 객관적 구성 요건 이거 이야기할 때는 결국 각각 개별 범죄들의 구성 요건들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뭔가 들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본권 강론을 한번 하기 전에 총론을 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기본권도 마찬가지로 기본권 총론부터 해버리면 이 개별 기본권들을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총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뭔 말을 하는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이 헌법에서는 이 개별 기본권들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러고 나서 기본권 총론을 할 겁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기본권들 오늘 우리 진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이 기본권을 공부할 거고요. 어떤 기본권인지 이제 오늘 본 진도에 들어가면 설명하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참정권, 청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여기까지가 우리 기본권이고요. 기본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법인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권리가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그리고 권리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부과하는 의무가 우리 기본적 의무죠. 이런 법률에서 의무를 많이 부과합니다. 법률에서 이거는 법률상의 의무고 또 법률에서 인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아래에 있는 국회에 제정한 법률, 이게 법률상의 권리고 한 나라의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 하고 헌법에서 국민에게 부과한 의무, 이게 기본적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다 공부하고 난 뒤에 기본권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의무를 공부할 건데요. 의무도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다른 직렬보다도. 그래서 의무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권리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이거 중요하죠.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다시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인신의 자유권, 사생활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다음 경제적 기본권 여기에는 재산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참정권,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정치에 참여하는 거, 뭐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 있죠. 조만간에 6월 3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하는 거죠. 2일입니까? 3일인가? 3일.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잖아요. 뭐 대통령을 뽑잖아요. 이게 직접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대신으로 정책을 막 수행해 나갈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간접 참정권, 거기에 선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권.
그리고 공무단위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직접 참정권은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직접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뭐냐? 국민 발안, 국민들이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직접 국민들이 내는 거죠. 그거 가능하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 발안이 국민이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이렇게 국민들이 내는 거 있죠. 이게 우리 헌정사에 있었어요. 2차부터 6차까지 있었는데 7차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9차 개정법에는 발안제가 없어요. 자, 국민투표. 이거는 있죠. 국민투표. 국민투표. 직접 우리 국민이 자, 의사를 결정, 정책을 결정하는 거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 개정은 그래서 국민이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국민이 헌법 바꾸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 중요 정책에 대해서 또 국민투표권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해당 부분에 가서 잠깐 살펴볼 겁니다. 국민소환이라는 것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 공무원을 끌어내리는 게 국민소환이에요. 우리 헌정사에서 채택된 바가 없어요. 국민소환이라는 것은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존재하고요. 근데 요거는 존재했다가 없어졌고요. 이거는 아예 채택된 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네요.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이런 겁니다. 청원하고 재판 청구하고 국가 배상 청구하고 형사 보상 청구하고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다 구조 청구하고 다 청구하고 청원하고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걸 전부 다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 기본권요. 사회적 기본권 다른 말로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근로를 해야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죠. 근로의 권리. 그런데 근로자 개인하고 사업주하고 이렇게 다투다 보니 힘이 너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뭉치는 겁니다. 근로삼권, 단결권이요.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하는 거, 쟁의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 생존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존권적 기본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경권이요. 환경권요. 가장 최소한의 우리의 사회를 가족이라 하잖아요. 가족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생존권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적 의무. 요것들의 공통분모를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공통분모를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기본권 일반 이론이라고 한다고요. 그 기본권 일반 이론은 잠깐 설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한 50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요 내용을 조금 보고 우리 본 진도로 들어가야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진도는 요겁니다. 요거 인간의 도는과 같이 행복추구는 이걸 공부하는 건데요. 그 전에 요거는 기본권 다 끝나고 나서 기본권 총론을 한다고 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느낌은 알고 들어가야 그래도 기본권 강론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잠깐 한 15분 정도 설명을 하고 우리 본 진도로 들어갈 겁니다. 10분 뒤에 할게요. 10분 뒤에.